반갑습니다. 성산종돈장 대표 오재권입니다. 지금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한돈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산종농장 2세 오양호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성산종농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들어온 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돈업계에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바로 이에 형이 돌아가시게 되고, 형의 그 영향을 받아 아버님마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이 나한테 남겨준 빚으로 재산이 1,100만 원이었어요. 공부를 해서 낙농학과를 다녔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83년도에 돼지값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낙농을 전공하면서도 특강을 받았는데, 그때 덕영종돈장 윤덕영 교수님이 거기에 인연이 돼서 파주에 있는 덕영종돈장 가서 실습도 하고 또 거기서 한 7년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매력에 빠져서 돼지를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배우고 갈고 닦아서 오늘에 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좀 양돈 업계의 분위기는 어때요? 좀 차분한 그런 업계였습니다. TD도 없었고, 그때는 TG가 있었고 단독 콜레라, 그 다음에 뭐 이제 호흡기 질병, 이제 영국 같은 데서 이제 종돈을 수입해 오면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15마리 나오면은 초이만 먹이면 또 분유로 다 키우는 이런 단계였고, 그렇지만 돼지는 건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마주하셨던 게 어떤 건지 사실 궁금해요. 처음에 맞았던 게 IMF인 것 같아요. 타로값이 너무 폭등하고 돈을 줘도 타로를 구할 수 없어갖고 쌀기어를 갖다가 이제 거의 사로 50%, 쌀기 50%를 섞어갖고 이렇게 먹이다 보면은 어떤 농가는 그것도 못 구해갖고 소 사료를 또 먹이는 농가도 있었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도에 이제 구제역이 66년 만에 우리나라에 이제 터져서 값으로 말하자면은 아마 3,000원대가 안 됐을 거예요. 구제역이 터지고는 2,400원대로 이렇게 무너지는, 2002년도 그 안성에서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또 이제 구제역이 터졌잖아요. 구제역 이전에 한 해에 한 9만 톤 정도 일본 수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수출이 뭐 3분의 1, 4분의 1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4월에는 그 콜레라가 터져가지고 전국을 또 휩쓸게 되고 산업은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런.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는 칠레하고 먼저 이제 협상이 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돈가는 괜찮았어요. 그 돼지 한 마리에 23만 원 정도 됐으니까, 그때 이제 다 죽는다 해갖고 이제 우리의 방안, 생산성을 올려야 되고 시설 현대화해야 되고 질병 문제를 해야 되고 차단 방해라고, 그때 한 단계 우리 산업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2005년도에 또 가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악취방제법이 생기고 또 해양투기 근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문제, 이제 환경 문제가 이때 이제 2005년도는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2006년도에는 이제 수입이 이때 그때부터는 이제 수입량이 한 20만 톤까지 이렇게 육박하게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많은 이제 변화가 급격히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돼지를 키우면서 냄새와 전쟁, 이 농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주변 땅값이 다른 데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냄새보다는 이 농장이 없으면은 자기들 그 땅값이 올라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요즘 이제 기농 귀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골에. 그 용납이 안 됩니다. 민원 1번입니다. 이 사람들하고도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냄새와 전쟁에서 앞으로 이기지 못한 사람은 나는 돼지를 못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먼저 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도 온 거니까 같이 살아가려고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차피 여기 와 있는데 너네가 온 거야, 난 내가 할 길 간다 하면 거기서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기농인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이런 냄새 나는 데서 누가 사냐 마음을 닫고 접근해 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07년도에 와서는 사료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돼지값은 이제 생산이 늘어나면서 한 1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가장 이제 힘들게 한 것은 2008년도에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6번에 걸쳐서 사료값이 지금 올해 같은 이런 현상을 또 겪습니다.
돼지 생산원가가 17만 원짜리가 22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2007년도에 한 그 10,000호 정도 9,700호 정도 됐고 한 2,000호가 무너지면서 한 7,000호로 이렇게 양돈이 이렇게 농가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과정을 2008년도에 한번 이렇게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는 쏘코가 아주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 쇠꼬복지는 이제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해에 아까 얘기했듯이 안동말 구제액이 터져가지고 10년도 그 끝에 가서 났기 때문에 11년도도 초에는 계속 안동말 구제액이 터져갖고 쭉 이렇게 가면서 2012년 구제역으로 이제 살처분이 30%가 이루어지고 기반을 완전히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이 하면서 이제 사료값이 폭등, 30% 이상 폭등했던 이런 것을 또 겪었습니다. 또 2019년도에 이제 60년 만에 황금 돼지해라라고 기대를 엄청 했지만 파주에서 에이스프가 터져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있고 2020년도는 뭐 작년이니까 다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양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37년 하면서 10월, 11월에 5,000원대 간 것을 이제 이렇게 처음 맞는 꼭 높은 산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순리인 것 같아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듯이 죽겠다 하면서도 또 황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IMF 때도 굴고 구제역 때도 굴고 사는 사람은 또 살아요. 모든 이제 시장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무조건. 양돈업계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유화를 겪고 FTA를 겪고 IMF를 겪고 이제 에이스프까지 겪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환경 문제, 탄소 중립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산업이 한 번 정도 눈을 뜨고 총력을 기울여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 양돈 산업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제 세대에서는 양돈업을 하는 인구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세대의 나이가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목소리를 냈을 때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 줄 것이냐. 부모님 세대에서 겪었듯이 뭐 UR, 뭐 FTA, 뭐 ASF 많은 위기들을 넘고 왔는데 이제는 그 한계점에 온 것 같은 느낌? 여기서 더 이상 농가들이 줄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그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 하더라도 우리 말이 안 먹힐 수 있을 그런 걱정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되게 양돈 아닌 사람들하고도 많이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 좀 시너지도 나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영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와, 되게 저렇게 해도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유입돼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어른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어른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고인물 같은 느낌? 이 세들한테 이제 조금씩 물려줄 준비를 하시고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 좀 좋은 시너지도 나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아무리 어리고 경험이 적고 간에 그런 데서 조금 더 혁신적인 생각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업계가. 현재 숫자로는 6천 농가예요. 1,000 농가는 쉽게 없어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해요. 잘한 사람하고 못한 사람하고 얼마 차이가 나냐면 코스트가 10만 원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 10만 원이 뭐냐면은 모돈을 100두루를 한 사람이 30kg를 만들려면은 그 사람 14만 원이 들어요. 근데 200두루 한 사람은 12만 원, 300두루 한 사람은 10만 원. 그 MSI가 25두인 사람하고 뭐 18두 한 사람하고는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분노 처리도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 같은 데는 5만 원까지 갔어요, 톤당. 그러면 돼지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딱 1톤을 싸고 나가거든요. 보통 4만 원 된 데가 많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10,000원 이하로 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 농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 처리비가 적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인건비도 잘 하신 분은 뭐 2만 원대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또 4만 원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료값이 500원대 쓴 사람하고 600원대 친 사람하고 키로당 100원이 차이 나면은 돼지 한 마리가
350kg를 먹는다면 거의 35,000원의 차이 난 거예요. 약품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하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하고 못한 사람은 코스트가 10만 원 차이 난 건 이거는 양돈뿐이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미치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지 않냐. 나름대로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살아남게 되고 우리나라도 6천 농가에서 5천 농가는 쉽게 정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겪었던 것처럼 위기에 위기를 겪으면서 또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고 또 여기서 버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걸 이어가는데 어떻게 잘 이어갈 거냐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겠죠. 이제 모여서 한 팀이 돼서 우리 업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다음 호황에도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대표님 사무실에 갔는데 이제 출하 정산서가 있는 거예요. 와, 돼지 키우면 이 정도 볼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집에 빚이 얼마 있는지 사료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랐는데 그때 그게 좀 신선한 충격이어가지고 좀 더 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잖아요. 빨리 아버지한테 힘이 드려야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워낙 활동 반경이 크시니까 난 아버지 그늘에서 언제 벗어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떤 형이랑 이제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그늘에서 못 벗어나야 되냐. 식물들도 그늘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자라지 못한다. 이제 조금 놔주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셨다더라고요. 식물은 그러지만 동물들에게 그 그늘은 되게 최고의 안식처고 그렇다. 동물처럼 정말 아버지 그늘에서 쉴 땐 쉬고 너가 하고 싶은 하고 와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 것이 장점은 나 뒤를 이어서 내 이세가 한다는 흐뭇한 보람도 있어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벌리고 더 좋은 시설을 내 당대가 아니라 후세까지 물려준다는 것이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이 뭐냐라면은 우리 양호는 볼트가 오른쪽으로만 해서 돌아가는 것을 알아요. 때로는 왼쪽에서 돌리는 볼트도 있어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얘는 이론으로 부딪히고 나는 경험으로 부딪히다 보면은 때로는 그래 네가 견디다 해봐라. 경험을 하고 깨져라. 근데 저는 빨리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 이세를 안전히 가르치려면 제가 그 마음을 좀 비워야 된다. 솔직히 이제 저도 실습을 해보고 다른 농장에 가서 일도 해보고 해서 현장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하지만 이제 경영자는 또 다르더라고요. 현장에 있을 때는 그냥 내일 뭐 한다? 이번 주에 뭐 한다고만 생각하면 되는데 경영자는 앞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봐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도 되게 크고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시원찮게 했으면 개겨보고 이론적으로 내가 제시해서 이랬습니다 할 텐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이 너무 상위권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아프시고 하니까 이제 내가 할 때가 온 건가? 그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라면은 이세 양호가 아버지 걸 물려받아갖고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항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거거든요. 저도 아버지한테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믿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준다면 1세대랑 2세대랑 같이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믿어주고 또 맡기고 제가 이제 끝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부딪히면서 산전, 수전, 육전을 다 겪어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지. 돼지 키우는 것이 뭐 하나 부분만 알아서 안 돼요. 뭐 8방 미남이라는데 돼지 키우면 16방 미남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것을 겪을 때까지가 어려울 텐데 그걸 이제 잘 겪으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